경기 북부 지역의 주간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경기 북부 지금 여기는 코너에서는요. 경기 북부의 모든 정보를 모아서 여러분의 귀에 쏙쏙 담아드리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요 이슈를 전해주실 동두천시청의 미디어팀 박미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여기 자리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 만큼 뉴스뮤직 청취자분들에게도 직접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두천시청 미디어팀장 박면입니다. 시청의 미디어팀은 SNS 여러 채널들, 그러니까 페이스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런 여러 채널들이 있는데 이런 채널들로 시정 홍보를 하는 팀입니다. 앞으로 OBS 라디오 애청자님 여러분께 동두천시를 둘러싼 경기 북부 주요 정책들과 그 뒷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뒷이야기까지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준비한 첫 소식은 바로 국제 스케이트장을 놓고 벌이는 지자체 간 치열한 유치 경쟁 이야기입니다. 네, 국제 스케이트장이라면요.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12월에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을 철거하고 또 새로운 국제 스케이트장을 건립하겠다라면서 공모를 추진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소식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뒤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 태릉 일대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제 스케이트장이 2027년 철거될 예정입니다.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는 국비 2천억 원이 투입되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에 건축 면적만 3만 제곱미터 이상, 트랙은 400m 이상 규모로 국제 스케이트장을 건립하면 지역 일자리가 총 4,117개가 창출되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1조 2,500억 원 에 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일자리도 창출되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이런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지역 여기 공모에 이제 도전한 지역들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엄청 맞습니다. 치열하죠? 네, 저희가 지자체 간의 유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7곳이 사활을 걸고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동두천, 양주, 김포 등 3곳이 있고요. 인천, 서구도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 원주, 철원 또 이렇게 3곳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대한체육회가 지난달 29일에 국제 스케이트장 공모 일정을 연기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새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지 선정이 유보된 것인데요. 대한체육회가 처음에는 도시 선정을 4월, 5월에 하겠다고 했다가 파리올림픽을 이유로 신청지 평가 실사를 9월로 또 연기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또 내년으로 연기한다는 거죠. 대한체육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해놓고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4월에 한다고 했다가 9월로 연기를 하고 그랬다가 이제 내년으로 또 연기를 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한체육회가 대체제 선정을 연기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디 네. 있을까요? 용역을 추진하겠다 하는 설명이 있었어요. 대한체육회는 태릉선수촌 체육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태릉선수촌 종합정비계획, 유산 영향평가 등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는데요. 이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부지 공모를 잠정적으로 연기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존치를 염두에 둔다고 해서 해당 시군들이 더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데요. 이 용역 작업은 지난 9월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5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내년 연초에 네. 끝난다는 거죠.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을 현재 그대로 존치하는 방안과 또 하나는 태릉선수촌 지하에 건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 자체가 백지화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입니다. 백지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7개의 지금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 모두 다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아예 백지화된다라는 거는 없던 일도 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해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자체들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 영상도 만들고요. 또 시민들과 함께 유치 이벤트도 열었어요. 또 어디는 전문가와 시민을 초청해서 설명회도 개최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자체 모두 허탈해하는 건 맞지만은 아직 공모 사업이 취소된 것은 또 아니니까 이 사업 연기와 관계없이 유치를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두천시 상황은 어떤지 조금 네. 궁금하거든요.
동두천 씨도 무척 황당하고 허탈해하고 있죠. 이 동두천 씨는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 경쟁에도 뛰어들었다가 이번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동두천 씨와 또 시민들은 부지 선정 절차가 다시 본 궤도에 올라서 정당한 경쟁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철거는 확실한 거죠? 철거 확실히 결정 난 거는 맞죠? 맞습니다. 근데 현재 시설은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존치나 지하화는 어렵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어요. 태릉 경기장 일대가 대한체육회 부지도 아니고요. 모두 국가유산청 소유입니다. 2006년 무렵에 국가유산청에 기부 체납됐거든요. 이 통상 기부 체납 계약이 이뤄진 후에 20년간 사용료를 면제해 주는데 그 만료일이 2026년으로 현재 임박한 상태라고 합니다. 2026년이면은 진짜 임박이네요, 말 그대로. 네, 그러면은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2026년 이후에는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는 그런 말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태릉 스케이트장의 지하화 방안도 국가유산청 산하 문화유산위원회가 사업을 인정할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철거 이전 백지화에 동의할까 또 이 또한 매우 불투명한데요. 일각에서는 내년 1월에 치르는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의식해서 발표를 미룬 거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현 회장이 3선에 도전하려는 의지인데 지자체 7곳 중에서 탈락한 6곳에서 현 회장의 반대표를 던질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담긴 조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철거하는 거는 확실한 거고 철거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지자체 7곳에서 지금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지금 살짝 정치적인 논리 같은 거 그런 게 조금 들어간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거 말고 어떤 게 정말 국민을 위한 건지 시민들을 위한 건지 이런 거를 잘 생각해보고 바른 결정이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2분의 1 들을 건데요. 이번에는 추의 목소리로 들어볼게요. 멀리서 널 보았을 때 다른 길로 갈까 생각했는데 변한 듯한 널 보고 싶고 짧은 인사할까 하는 마음에 두근대는 가슴으로 한 걸음씩 갈 때 내 어깨서 날리는 다른 어떤 사람 화가 난 내 얼굴은 미소로 바뀌고 두 사람은 내 옆을 지나갔지 둘이 되어버린 나를 잊은 것 같은 너의 모습에 하나일 때보다 난 외롭고 허전해 네가 가져간 나의 한쪽 때문인가 그래서 넌 둘이 될 수 있었던 거야 멀리서 널 보았을 때 다른 길로 갈까 생각했는데 변한 듯한 널 보고 싶고 짧은 인사할까 하는 맘에 두근대는 가슴으로 한 걸음씩 갈 때 내 어깨서 날리는 다른 어떤 사람 화가 난 내 얼굴은 미소로 바뀌고 두 사람은 내 옆을 지나갔지 둘이 되어버린 날 잊은 것 같은 너의 모습에 하나일 때보다
네, 추의 목소리로 들어봤습니다. 1과 2분의 1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경기 북부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다섯 쌍둥이 소식 가져오셨어요. 이거 지난 주말 코너에 저희가 2주의 키워드 경인뉴스픽 여기 코너에서 다섯 네. 쌍둥이 동두천 이야기 했었거든요. 이게 정말 경사예요. 맞아요. 네, 정말 행복한 소식이었어요. 지난 9월 말 9월 20일이었죠. 동두천에 정말 이 경사스러운 다섯 쌍둥이 출산 소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둥이들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현재 아기들은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40주를 채우고 나오는데 다섯 쌍둥이들은 27주를 다 채우지 못하고 세상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는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장기가 완전히 성숙되기 이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면역력도 약하고 호흡기, 심혈관, 소화기, 감염 이 모든 신체 기관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위장도 미숙해서 입으로 빠는 힘이 약해서 튜브나 정맥 주사로 장기간 영양 공급도 받아야 하고요. 27주 만에 나온 다섯 쌍둥이들은 채 1kg도 안 되는 작은 책으로 온갖 튜브에 휘감겨서 인큐베이터 안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아픈데요. 아기들을 보살피는 의료진과 초조하게 지켜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지 정말 네.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러게요. 그동안은 다섯 쌍둥이 분만 소식, 자연분만 하셨다. 이거 그다음에 뭐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 이런 소식만 전해드렸었는데 다섯 쌍둥이가 이제 12월까지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 부모 입장에선 진료비 걱정이 조금 클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요. 30주 미만이거나 2.5kg 미만으로 태어나서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정부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전체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이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이번에 태어난 다섯 쌍둥이들이 효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몸무게도 그렇고 효자죠. 다섯 네. 쌍둥이가 효자 참 많다 싶은데요. 이 다섯 쌍둥이 부모님이 교육 공무원이시잖아요. 네네네. 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소득 기준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겠는데 그럼요. 이게 네.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효자가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잘 지내고 있고 하니까 다른 걱정은 이제는 없겠죠? 그러면 좋겠는데요. 이 미숙아의 경우에는 퇴원 이후에도 병원 진료가 꾸준히 필요한데요. 문제는 그때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대한신생학회에 따르면 1995년 전체 출생아의 2.54%이던 미숙아가 2022년에 9.74%로 늘었습니다. 거의 10%잖아요. 이 10명 중 한 아이는 미숙아인 셈이에요. 이 증가 추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깝게도 근데 미숙아가 점점 많이 태어나고 있잖아요.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증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네, 임신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시술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진료비는 지원이 돼서 다행이지만 미숙아가 퇴원한 후에도 사실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고 또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성장하면서 다양한 신체 질환과 발달 지연을 겪을 위험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맞춤형 추적 관리와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 미숙아를 지원하는 지원 정책이 있어요. 이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서울 등 6개 지역 27개 병원이 이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이런 제한이 있어서 지역에 사는 취약계층 자녀일수록 배제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2026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다섯 쌍둥이 아이들을 생각하면 좀 더 서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어서 배제된다라고 하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네. 이게 좀 하루빨리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난임 부모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그만큼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다태아 미숙아에 대한 국가 지원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외에도 태아 정기 건강진단 횟수에 대한 규정도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이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요. 태아 정기 건강진단 기준은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주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이상 임산부는 37주 이전에 출산을 하고요. 이번에 태어난 5쌍둥이를 보더라도 27주 만에 태어났으니까 이 유산이나 조산을 방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염려되는 상황이에요. 이 다태아 임산부뿐만 아니라 조산, 임신 중독증 등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횟수를 명시해서 강제 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있는데 이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임신 초기를 제외하면 36주 이후부터 활용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번 동두천시 사례와 같이 27주 만에 분만을 하시면 다태아 산모조산이 67%에 이르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인 거죠. 태내 태아 수에 따른 만사 기준을 고려해서 근로기준법도 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난임 부부도 많고 다태아도 많이 태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정책들, 지원책들을 마련해 놓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 조금씩 섬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설명이 됐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정이 돼서 앞으로 이제 또 난임 부부들 또 다태아를 낳게 된다면 그 다태아들을 잘 케어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원들이 좀 있었으면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동두천의 5쌍둥이 탄생 경사 소식 전해드리면서 우리 사회 미숙아 지원 정책 그리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 여러 가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 미숙아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가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앞서서는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 사업을 둘러싼 지금 경기 북부 분위기 이런 것들을 동두천시청의 박미연 팀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소감 한마디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라디오 출연은 처음이어서요. 이 모든 시스템이 굉장히 생소했는데 우리 나앵커님께서 편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내용 전달에 좀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한 좋은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두천시청 박미연 미디어 팀장과 함께한 경기 북부 지금 여기는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